헬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혈당 변동성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 검사가 최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게 혈당을 관찰하는 이런 이제 의료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건강한 자유를 향한 데 있어서 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헬스토픽 동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2023년 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혈당 조절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적절한 범위의 혈당 수준과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명확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23년 3월 3일, 3월 7일, 3월 10일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우리가 건강한 자유를 위해 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댁에서 단발성으로 식전 혈당, 그다음에 식후 혈당을 체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당은 잔잔한 물결과 같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은 반드시 급격한 혈당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연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든지 또 당뇨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유를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이 혈당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식사와 상관없이 70과 130 사이 혈당 수준과 그 변동성, 그 안에서 잔잔한 물결과 같이 혈당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종 최고 혈당이 120이었고 일종 최저 혈당이 94였습니다. 그래서 일종 최고 혈당과 최저 혈당의 차이가 26밖에 나지 않는 그래프가 되고요.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당뇨가 없는 분에서 측정이 되어도 이와 비슷한 그래프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당뇨가 없는데 혈당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당뇨가 한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급격한 혈당 변동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니 그것이 이제 2형 당뇨라고 하는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뇨가 아니거나 아니면 당화혈색소에 문제가 없거나 또 공복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급격 혈당 변동성이 내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차가운 고구마를 드셨을 뿐인데도 혈당이 21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혈당이 확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 과정에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인슐린이 자꾸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최저 혈당이 79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 최고 혈당과 최저 혈당의 차이가 무려 137이나 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하루 평균 혈당이 110 미치어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한 111, 110에서 한 111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혈당이 110 밑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평균 혈당이 매일매일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혈당이 110 미치면 건강한 혈당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두 번째는 식사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식후 혈당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했을 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그 이후에 식후 30분 만에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면은, 또는 혈당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2시간, 4시간 후에는 또 혈당이 어떠한 형태로 떨어지는지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혈당이 70과 130 사이의 그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이렇게 130을 넘어서서 180, 200, 250, 30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고, 그런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 당뇨가 악화될 수 있는, 예후가 나빠질 수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당뇨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혈당의 전체적인 그래프가 70과 130 사이에서 잔잔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은 건강한 식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약물을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에서 내 몸이 자꾸 회복을 해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혈당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식사 전과 식사 후 혈당 변동 차이가 60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 또는 4번 재어보시는 식전 혈당, 식후 혈당의 그 차이가 6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60 이상이 차이가 난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좀 엄격하게 50 이하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건강한 범위 내에 계신 분들에게도 영상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60 이하로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60을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60 미만의 차이가 난다면은 그 음식은 적어도 혈당이 있어가지고는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식사 전의 혈당과 식후의 혈당 차이가 아래쪽의 그래프처럼 100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추후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혈당 목표를 제안을 드리니까요. 이거는 이제 비임한방내과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건강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혈당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혈당 조절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